늦지 말라니까 그냥 계속 찔끔찔끔 듣고 있어 그냥 버릇되게. 오늘은 내가 뭐에 대해 설명할 거냐면 명사절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그럼 사실은 명사절은 긴 명사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긴 명사가 되는 것. 그러면 명사가 길어지면 긴 명사가 되면서 여기에 절이 붙는다는 것은 긴 명사가 되는데 어떤 조건이 붙냐면 길긴 길어지는데 주어하고 동사가 들어간 긴 명사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명사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명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문장의 핵심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핵심을 이루냐면 명사가 될 때는 일단 문장에 주어 역할을 하거나 목적어 역할을 하거나 혹은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명사라고 얘기하는데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의미에서 주어가 길어지는 거고 목적어가 길어지는 거고 보어가 길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다만 주어하고 동사가 들어갈 때는 이 주어하고 동사를 연결해 주는 연결 살짝 앉아라. 연결고리가 필요해요. 그 연결고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접속사라고 하는 거지. 나랑 얘랑 묶고 나랑 얘랑 같이 뛸 거야. 손을 잡고 뛰든지 발을 같이 묶고 뛰든지. 그런데 손과 발을 묶고 뛸 수는 없어요. 같이 뛰어야 되는데 내가 가연히 허리를 잡고 뛰면 되겠어? 그러면 쉽게 떨어지거나 놓치게 되겠지. 그러니까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붙이는 부위가 같아야 돼. 그렇지. 사람과 사람이 움직일 때도 손과 손을 붙잡는다든지 다리와 다리를 묶는다든지 같은 부위로 연결을 해야 떨어지지 않는 접점이 생기는데 마찬가지야. 영어에서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두 종류가 있어. 하나는 전치사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가 접속사라고 하는 건데 전치사는 무엇을 연결하냐면 단순히 명사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접속사는 그 뒤에 주어하고 동사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접속사라는 거야. 그러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하는 접속사, 즉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를 만들어내는 접속사의 종류를 알아볼 거야. 그럼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에는 뭐가 있느냐? 아유 간지러. 접속사에는 첫째는 that이 있어요. that은 뜻이 없는 접속사죠. that은 의미가 없어요. 뜻은 없어요. 자, 뜻이 없는 접속사 that은 종류가 두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생략을 할 수 있는 거, 생략 오케이. 또 하나는 생략을 할 수 없는 종류가 나눠져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뜻이 있는 접속사 중에서 if하고 whether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 접속사는 뜻 자체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명사절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의 종류가 의문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의문사가 접속사 역할을 할 때를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간접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이 간접 의문문은 의문문을 다른 문장 뒤에 붙여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문장 뒤에 붙인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을 만들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접속사가 필요하지.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의문문에는 종류가 두 종류예요. 하나는 밑줄, 네모, 세모, 동그라미의 의문문이 있고 하나는
네모, 세모, 동그라미의 의문문이 있어요. 밑줄로 시작하는 거는 여기 앞에가 의문사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 네모는 항상 질문을 만들 때 질문 신호가 되는 비동사랑 조동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모는 주어가 되는 거고, 그치? 조동사를 질문 신호로 띄었을 때에 한해서 그 뒤에 뭐가 오는 거지? 동사 원형이 와주는 두 가지의 질문 형태가 있는데, 간접 의문문을 만들 때, 즉 의문사가 의문문의 역할을, 의문사가 접속사의 역할을 할 때는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가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의문사가 없을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에 해당하는 if나 whether를 접속사로 사용한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의문문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 것처럼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접속사는 의문사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의문사가 없잖아. 그치? 비동사랑 조동사로만 시작되는 의문문이야. 마치 예를 들어서 Will you marry me? 너 나랑 결혼할래? 이런 표현처럼. 그래? 그럼 넌 나를 사랑하니? Do you love me? 이런 것들은 다 앞에가 의문사가 없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거기 서 있어.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비동사랑 조동사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접속사로 사용이 될 게 없잖아. 이런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접속사가 무엇이 접속사가 되냐면 지금 설명했던 if나 whether를 사용한다는 거지. that을 쓰면 안 되나요, 선생님? that을 쓰면 의미가 약간 달라져요. 좀 이따 그 예를 설명해 줄게. 근데 중요한 건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접속사는 단어만 외우면 써먹을 수 있어. 접속사 뒤에 나오는 문장의 순서가 중요해. 접속사 뒤에는 반드시 주어가 오고 그 뒤에 동사가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의 동사를 쓸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 두더지는 쓸 수가 없어요. 절대 두더지는 쓸 수가 없다. 왜요? 두더지는 뜻이 없기 때문에 쓸 수는 없어요. 그쵸? 대신에 니네가 생각해야 될 것은 원래가 더지 뜨면 동사 원형인 거지. 더지 뜨면 동사 원형으로 바꿔줘야 돼. 이게 조동사니까. 그런데 사실은 더지 가면 뭐를 붙이지? 그렇지. 더지 뜨면 동사 원형. 더지 가면 s 붙여. 그러면 did는 어때? did 뜨면 그렇지. did 뜨면 동사 원형. 그럼 did 가면 과거로 복귀. 그것만 생각하면 돼. did 뜨면 동사 원형. did 가면 과거로 복귀. 이것만 니네가 주의를 해주면 동사 원형 접속사로 의문문을 사용을 해서 간접 의문문을 만들 때 이 파트만 기억을 해주면 나머지 것들은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야. 알겠죠? 잠깐만. 자, 계속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자, 그래서 오늘은 내가 니네들에게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 거야. 자, 일단 간접 의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간접 의문문의 중요한 포인트는 접속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연결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랬지. 아까 설명한 대로.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tell me, 말해주세요. 뭐를요? 너 언제 밥 먹었니? 그걸 영어로 뭐라고 말하지? 그렇지. 너 언제 밥 먹었니? When? 네, 뭐라고? 안 들려. 그렇지. When did you eat lunch? 너 밥 먹을 거니? 그럼 뭐라고 말하지? 그렇지. 너 밥 먹을 거니? 라고 하는 것은 when을 질문할 수 없잖아. 그치? 밥 먹을 거니? Will you eat lunch?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내가 tell me 하고 연결할 거야. 그러면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말해주세요. 뭘 말해달라고 하는 건가? 그렇지. 네가 밥을 언제 먹었는지를 말해달라는 얘기지. 그러면
텔미 뒤에 연결됐으니까 문장 뒤에 또 다른 걸 연결할 때는 접속사가 필요하다고 했지. 그럼 여기에 도대체 접속사는 when did you eat lunch에선 접속사는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when이 들어가야 돼. 이게 접속사야. 모든 접속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그랬지? 문장의 순서를 맞춰야 돼. 접속사는 접속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지. 주어 동사가 오는 거야. 그럼 이 문장의 주어 뭐야? you야. 그럼 동사는 뭐야? 사실은 동사가 did it인 건 맞아. 그런데 이 did it을 쓸 때는 두더지는 낫없이 있는 문장 중간 쓸 수 없어요. 오. 했지? 원래 동사로 말하자면 이게 did it이 돼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did it이란 영어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did를 빼야 되지. 아까 했잖아. 더지 뜨면 동원으로. 더지 가면 과거. s 붙여. 네, 더지인데요. 그러면 did 뜨면 동원으로. did 가면 과거로 복귀. 그러면 did는 쓸 수가 없어. 그럼 did 못 써.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did 빠져 과거로 복귀. 근데 뭐가 과거로 가는 거야? 뜻을 가진 eat가 과거로 가서 when you ate lunch.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마침표야, 물음표야? 물음표야? 마침표야. 감사해요. 말해줘. 이게 핵심이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두 번째 문장을 연결할 거야. 말해줘. Will you eat lunch? 너 밥 먹을 거니? 말해줘. 너 밥 먹을 거니? 라고 하는 건 한 문장이야, 두 문장이야? 두 문장을 얘기했어. 그럼 내가 이걸 한 문장으로 붙여서 말할 땐 어떻게 말해? 아니, 한국말로. 너 언제 밥 먹을 건지 말해줘. Will you eat lunch? 너 밥 먹을지 말해줘. 그렇지. 너가 밥을 먹을지 아닐지 말해줘. 이런 뜻이지. 그럼 여기에 뜻을 가진 접속사를 써야 돼? 뜻을 안 가진 접속사를 써야 돼? 가진 접속사를 써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 네가 이 문장을 연결했을 때 네가 밥을 먹을 건지 아닌지 나한테 말해줘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 앞에 있는 질문에는 의문사가 있어요, 없어요? 의문사가 없잖아. 의문사가 없으니까 접속사를 아까 못 쓴다고 그랬어. if나 whether를 쓴다 그랬지. whether를 쓰자. 이때 whether를 쓰는 이유는 의문사의 뜻, 즉 접속사의 뜻이 필요해서 쓴 거야. 왜냐면 해석을 했을 때 네가 밥을 먹을지 안 먹을지 말해줘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치? 거기에 뭐뭐인지 아닌지를 집에 넣었으니까. 그럼 선생님 이거는요. 네가 밥을 먹을지를 말해줘. 이거는요. 거기에는 그 말의 한국말의 뉘앙스에 밥을 먹을지 혹은 아닐지가 생략돼 있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뭐뭐인지 아닌지란 말을 이미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에서. 그러니까 접속사를 뜻이 없는 that을 쓸 수가 없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whether를 쓸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접속사야. 접속사 뒤에 뭐가 온다고 그랬어? 주어 온다고 했어. 그럼 동사는? will eat가 되는 거지. will eat lunch가 되는 거지. 그런데 마침표야, 물음표야? 마침표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will은 왜 같이 써요? will은 두더지하고는 다르잖아. 뜻을 가지고 있는 보조동사이기 때문에 will은 반드시 뜻을 가진 보조동사는 문장을 전환할 때 반드시 써줘야 돼요. 간다고? 알았어. 잘 가. 채점했어? 채점하고 가라. 안 된다. 아, 좋아. 놓고 가. 알았지? 더 외울게요. 안 돼. 아니, 다 채점했는데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에요. 안녕히 계세요. 내일 보자. 네? 내일 보자. 자, 그래서 이 표현에는 여기에 반드시 will을 집어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를 do you know who will make you happy 이거를 같이 연결을 했을 때 두 개를 연결하면 무슨 말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지? 내가 너를 그렇지. 누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지 너는 아니? 이거를 하는 거야.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하는 거야. 그럼 연결을 할 거야, 이제. 할 거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 do you know? 그러면 접속사를 써줘야 돼요. 중간에 있는 접속사 뭘 써줘요?
그렇지. 뒤에 거 써주셔야 되죠. 주어는 뭐예요? 이 문장에? 유. 그래, 감사해요. 이 문장은 이게 의문사이면서 동시에 주어잖아.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있다고 무조건 거기다가 주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치? 문장 해석을 해서 이거는 해석이 누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 거니? 라는 의미니까 이거는 의문사이면서 동시에 주어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에 접속사이면서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미 주어까지 썼어. 그 뒤엔 뭘 써? 동사. 동사. 그럼 동사는 뭐야? will make. will make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봐봐. 누가 너를 행복하게 할지 do you know? 너는 아니? 나 알아. Yes, I do.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 없어? 잘 봐봐. 누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넌 알아? 아니 없나. 너는 아니? 알아.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말이 맞아, 틀려?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들어봐. 누가 널 행복하게 만들지 너는 아니? 알아. 맞아요. 맞아요. 이게 맞는 게 맞지. 당연하지. 넌 알아? 알아. 알아. 알아가 영어로 뭐야? Yes, I do야. 그렇지. 근데 잘 봐봐. 내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질문을 하나도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do you think로 하고 who will make you happy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건 질문이 한국말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누가 너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너는 생각하니? 라는 질문이야. 근데 답변을 생각해 라고 답을 하는 건 어색해, 자연스러워? 그건 어색해. 위에 거는 딴 생각하셨어요? 아니에요? 위에 거는 누가 너를 행복하게 할 거라는 걸 너는 알고 있니? 라는 얘기야. 난 알아. Yes, I do. 이건 되는데 누가 너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생각해. 그건 약간 이상하지? 누가 너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너는 생각하니? 난 동호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답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 그런데 질문의 유형이 위와 아래가 문장의 구성이 어때? 똑같아. 똑같으니까 위에 게 yes, I do로 대답을 하는 게 오케이니까 밑에 것도 yes, I do로 대답을 할 것 같아.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이건 안 되는데 이건 yes, I do로 대답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사람들이 yes, I do로 대답하지 못하게 장치를 걸자. 어떤 장치? 가운데 있는 이때의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who를 문장의 맨 앞으로 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Who do you think? 누구라고 생각해? Will make you happy. 널 행복하게 만들게.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일단 듣는 사람들은 do로 물으면 yes, I do? No, I don't.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할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Who do you think?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 생각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는 유형이 do you think와 do you guess와 do you imagine과 do you suppose는 다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성격의 동작이에요. 누가 너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너는 추측하니? 누가 너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너는 가정하니? 누가 너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너는 imagine, 상상하니? 상상해. 말이 안 되잖아. 답을 얘기해 줘야 되는 표현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네 가지의 표현은 다 생각과 관련된 동작이야. 그래서 생각과 관련된 동사로 시작하는 do you think, do you guess, do you imagine, do you suppose가 연결되는 간접 의문문은 중간에 들어있는 뭐를? 접속사인 의문사를 문장의 맨 앞쪽으로 빼내고자 하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간접문문을 할 때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실제적으로 명사 역할을 하는 표현에는 세 가지의 접속사가 필요해. 뜻을 쓸 것이냐, 뜻을 안 쓸 것이냐. 뜻을 안 쓰면 that을 쓰면 돼.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I know, you will eat dinner. 이건 무슨 말이야? 너는 너가 저녁을 먹을 것을 한다. 난 네가 저녁을 반드시 먹을 거라는 걸 알아. 이런 뜻이야. 여기에는 뜻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접속사 that이 있어. 그리고 뭐 할 수 있어? 생략할 수 있어. 근데 이 문장을 내가 여기에서 단어 하나를 바꿨어. I don't know. I don't know. 그러면 문장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지, 얘들아? 사실 너가 저녁을 먹을지 몰라. 거 봐. 그럼 해석이 이상해. 단어 하나만 바꿨거든. know에서 don't know로. 난 몰라. 네가 저녁을 먹을지. 이 말은 네가 저녁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지에 관해서 나는 모른다 이런 뜻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에는 뭐를 써야 돼? 왜들? 그렇지. 여기는 whether를 써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문장을 섬세하게 생각하는 걸 연습해야 돼. 그래야지만 니네가 원하는 표현들을 영어로 사용할 수 있어. 알겠죠?